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802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1월 16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12월 4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경자년 기축월 갑자 1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갑자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간목이 되겠고요. 그 간목 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축월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일간이 어떤 것이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고요. 그 일간이 어떠한 배경, 이 월령, 월지라고 하는 것은 태어난 나의 배경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태어났을 때 한국에 태어났는지 미국에 태어났는지 이런 것도 삶의 배경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느 가정에서 태어났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예를 들어서 남자가 결혼할 때 집안을 봐야 된다. 그 사람이 살아온 가정 환경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바로 이 월령 월지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간목 일간이 태어난 배경이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요. 사주에서 가장 8글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글자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 바로 일간일 것이고, 그 다음에 월령, 월지일 것입니다. 이 밑에 있는 요 글자를 갖다가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 제강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제일 편하게 부를 수 있는 것은 월지, 월령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일간인 것이고, 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은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양에 해당이 되는 것, 그 다음에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목에 해당이 된다. 간목은 양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내일 공부하게 되는 목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을목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을목은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간목이 양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을목은 음에 해당이 되는 나무, 그래서 을목은 음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나무가 하나가 있을 때는 이것이 길고 짧은지 굵은지 얇은지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 나무가 하나만 있었을 때는 이 나무의 크고 작고 무겁고 가볍고를 비교할 수가 없죠. 하지만 똑같은 다른 나무가 한 가지가 더 있다라고 하면 이 A라고 하는 나무하고 그다음에 B라고 하는 나무하고 서로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죠. 어떤 것이 더 긴지, 어떤 것이 짧은지, 내지는 어떤 것이 더 굵은지, 어떤 것이 더 큰지 작은지를 비교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음양이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그런 거예요. 상대되는 두 가지의 개념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무거우냐 가벼우냐를 구분해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크냐 작으냐를 나눠볼 수가 있는 것이고, 밝으냐 어두우냐를 또 나눠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무라고 하는 것, 즉 오행으로 목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목이 아니라 두 가지의 목이 있었을 때는 하나는 큰 나무, 나머지는 하나는 작은 나무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단단한 나무가 있을 수도 있겠고, 또 부드러운 나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구분해 놓는 것이 음양의 개념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양목인 것이고요. 음은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서로 상반됐다. 양목이 단단하다라고 하면 을목은 부드러울 것이고요. 양목이라고 하는 것이 위로 쭉쭉쭉쭉 곧게 자란다라고 하면 을목은 낭창낭창 휘면서 자라는 그런 나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간목 같은 경우는 좀 고든 나무, 좀 단단한 나무라고 해서 대립목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 같은데, 학교가 아니죠, 산에 이렇게 가보게 되면은 학교도 마찬가지겠죠. 다 나무를 심어 놓고 있습니다. 조경을 위해서 큰 나무 같은 것들 이렇게 심어 놓게 되죠. 그런 것들이 바로 간목이다라고 하면, 대립목이죠. 큰 숲을 이루는 큰 나무라고 하면, 을목 같은 경우는 화목이라고 해요. 화목 내지는 화초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화목은 꽃을 피우는 나무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화초라고 하는 것은 꽃을 피우는 풀 같은 걸 말하죠. 대표적으로 난초 같은 것, 그 다음에 장미도 화초가 되겠죠. 그래서 을목 같은 경우는 꽃을 피우는 이러한 나무라든가 풀을 말하게 됩니다. 간목은 단단한 참나무와 같다라고 하면, 참나무에 비유를 한다라고 하면 저기 을목 같은 경우에는 화초 같은 난초라든가 나지는 갈대 같은 것을 이렇게 비유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용도가 다르겠죠. 부드럽고 작고 잘 휘는 나무를 가지고는 뭐예요? 용도를 어떻게 돼요? 꽃을 피우는 용도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을목 같은 경우에는 목적, 내일 또 공부를 하겠습니다. 을목에 대해서는. 을목은 그래서 용도가 어디에 있냐면 꽃을 피우는 목화통명이라고 합니다. 명리학은 목화통명이라고 이렇게
해서 꽃을 피우는 용도, 그래서 을목 같은 경우는 천간으로 병화라든가 정화를 보는 것이 매우 필요하죠. 물론 이제 여름 같은데 병정화를 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름에는 물이 좀 있어야 될 것이요. 여름에 꽃나무가 물이 없게 되면 이제 시들어서 죽게 되고, 겨울 같은 경우는 냉기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해자축 겨울에 나무는 따뜻한 햇볕이 있어야 할 겁니다. 그렇겠죠. 간목 같은 경우에는 목 같은 경우 꽃을 피우는 용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무라고 하는 것도 예를 들면은 꽃을 피우는 시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봄이라든가 여름 같은 때는 이거를 생목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꽃을 피우고 이파리를 맺고 그 다음에 결지도 맺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내지는 근데 또 신유수월이라든가 해자축월의 동절이라든가 가을 같은 경우에는 생목으로 보지 않고 다자란 성목으로 봅니다. 이때는 아름들이 큰 나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단단하고 큰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마냥 자라게 두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무는 베어서 큰 기둥이라든가 큰 건물을 축조한다거나 아니면 큰 옛날 같은 경우는 배를 지금은 철제로 다 만들고 있지만 옛날 큰 범성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나무로서 이렇게 많이 건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간목이 크게 다자란 성목이 됐을 때는 작벌에서 동량지제로 쓴다. 동량지제 내지는 동량지목이라고도 이렇게 해요. 그래서 동량지제, 동량지목으로 쓸 때는 경금이라든가 정화로서 배합을 하는 것이고요. 간목도 목화통명으로 쓸 때는 병화라든가 개수로서 이렇게 배합을 하게 됩니다. 이건데 을목은 사시사철 목화통명이라고 하는 용도가 있는 것이고요. 간목 같은 경우에는 뭐 춘하절, 즉 봄이라든가 여름 같은 경우에는 생목으로서 쓰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추절, 가을이라든가 동절, 겨울 같은 경우에는 성목으로서 작벌에서 동량지제로 쓴다. 동량지목으로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을 이렇게 보게 되면 축월이죠.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에 해당이 됩니다. 겨울은 해월과 자월과 그 다음에 지금 말하는 축월이 모두 어떻게 됩니까? 동절에 해당이 돼서 겨울이죠. 그래서 엄동설한이라고 합니다. 공통점 엄동설한이라고 하는 그런 엄청나게 추운 그런 계절이 있죠. 그래서 해자축월 같은 경우에는 춥기 때문에 난방 같은 거, 사람들 같은 경우 난방을 많이 합니다. 요즘은 집이 뭐 다 좋죠. 그래서 웬만하면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곳이 뭐 시골이라든가 산악 같은 데가 아니고서 웬만하면 도시가스가 다 들어가면서 이러면 요즘은 뭐 난방이라든가 이런 것들 크게 걱정 않고, 집도 건축 기술이 굉장히 발달을 해가지고 난방비를 조금만 들이더라도 한겨울에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자연 채광 같은 거 이렇게 잘 들어오게 해서 따뜻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기술들이 많죠. 근데 옛날 같은 경우 초가지붕 집 같은 거 짓고 뭐 볕단으로 흙으로 이렇게 집 짓고 할 때는 우풍이라고 그래요. 겨울 같은데 찬바람 쌩쌩 들어오죠. 그래서 바늘구멍으로 황소바람 들어온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해자축월 같은 경우는 엄동설한이기 때문에 반드시 따뜻하게 하는 그런 조후라고 하는 개념. 조후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따뜻하게 하는 것이 조후가 아니고요. 뜨거운 것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조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즉 여름에 시원하게 해주는 것도 조후, 기후를 적절하게 조절시켜 준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한겨울에 해자축월에 추운 날씨를 갖다가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조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축월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일간이 간목이지만 뭐 을목이 됐던 어떤 일간이 됐든 해자축월에는 반드시 화가 있어야지만 화가 있어 주어야지만 세상에 얼어붙은 세상에 따뜻하게 해동이 될 수 있다. 일간이 병하든 일간이 정하든 마찬가지로 화는 있어야 된다. 천간으로 병정화가 있는 것도 괜찮지만 특히 병화라든가 정화 같은 경우에는 지지로 오화라든가 사화 같은 데 뿌리가 있고요. 뭐 간목 같은 거, 인목 같은 것이 화를 또 생겨줘도 그거는 좋은 사주국세가 될 수 있겠죠. 공통점 모든 10간, 10개의 천간은 해자축월에 화가 없게 되면 매우 차갑기 때문에 좋은 사주가 될 수 없고요. 사주 자체가 화가 없어서 안 좋다 하더라도 그러면 사주에서는
사주였으니까 무조건 이 인생은 매우 안 좋은 사주냐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대운이라든가 세운, 특히 세운은 1년 운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세운에서도 화가 들어온 거는 작은 개념의 운세라고 하면 대운이라고 하는 것은 10년 주기의 큰 운세이기 때문에 대운에서 화운이 들어온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축월에 태어났는데 운이 인묘진 사오미라고 한다고 하면 이거는 동남 목화양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세가 좋은 것인데, 축월에 화가 필요한데 운이 역행을 해서 자, 해, 술, 유, 신 이렇게 해서 역행한다라고 하면 매우 좀 어려운 대운을 만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역행을 해서 대운이 축월해서 자, 해, 술, 유, 신 이렇게 갈 때는 사주 원국에서라도 화가 충분히 있어주면 큰 해는 없습니다만, 사주 원국에서 화가 없는데 다시 금수양으로 가게 되면 매우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살, 무슨 대살, 무슨 뭐 천을 긴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물론 그런 것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지만, 사주라고 하는 것은 오행의 생극제와 신앙하냐 신약하냐 조우가 잘 되어 있느냐 이런 것을 더 중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간목이 축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단 뭐가 있어야 되냐면 화는 있어줘야 돼. 그거는 어떤 개념으로 쓰는 화이냐면 조후하는 그런 화가 되겠죠. 그래서 병화 같은 것이, 조후를 위해서는 병화가 있는 것이 월등히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공력이 더 크게 됩니다. 왜냐하면 병화는 양화잖아요. 음대 양이 불이 두 개가 있는데 양이라고 하는 것이 더 강하고 더 뜨거운 것을 양화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우를 할 때는 음화인 정화보다는 양화인 병화가 있는 것이 더 좋고요. 병화를 비유할 때 어디에 비유합니까? 태양지화라고 해서 하늘에 뜨는 태양과죠. 태양만 떠준다라고 하면 겨울도 바람만 들지 않으면 굉장히 따뜻합니다. 제가 날마다 저 산에 그 산책을 간다. 큰 산은 아니고 동네 뒷산, 거의 뭐 지역, 거기서 뒤에 산책할 수 있도록 굉장히 편안하게 잘 해놓은 데가 있는데, 그쪽이 햇빛이 잘 들어오면서 바람을 이 산이 막아주기 때문에 엄청나게 어제 그제가 좀 추웠던 것 같은데, 춥다 하더라도 햇볕이 딱 들게 되면은 눈이 와도 그걸 다 녹여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우를 할 때는 뭐가 필요하다? 병화가 필요하다. 이것은 그 축월의 한기를 갖다가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용도로서 병화를 쓰는 거고요. 원래 경금의 신유수월이라든가 해자 축월에 태어났을 때는 뭘로 본다? 성목, 다자란 나무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경금으로서 작벌하고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해놓은 용도로 쓰게 되면 간목이 축월의 간목이 중화를 이룰 수 있는데,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볼 것은, 물론 이제 경금도 없고요, 정화도 없고 하는 것도 좋죠. 근데 이 경금을 단련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 주게 되는데, 정화. 근데 중요한 건 정화라든가 경금이라든가 내지는 병화를 모두 갖춘다 하더라도 축월의 간목이 왕할까요, 약할까요? 약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축월은 토가 왕한 것이고요. 수의 기운도 축 중에 있는 개수는 얼마 되지 않죠. 그리고 축월의 간목은 물론 이제 축월이 지나가게 되면 인월이라고 하는 목 왕절로 접어들게 된다 하더라도 축월 자체는 목이 그렇게 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지로 진토라든가 내지는 인목이라든가 묘목 같은 거 있죠. 이라든가 묘목 같은 것에 이렇게 통근을 하게 되면 나무 자체가 굉장히 큰 나무, 아름들이 큰 나무이기 때문에 경금으로서 작벌을 하게 되면 나무가 크면 클수록 아주 좋은 제목이 될 수 있어요. 작은 나무는 뭐예요? 작은 용도로 쓰는 거고요. 큰 나무는 큰 버팀목으로 쓸 수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이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목이 축월에 병화, 정화, 경금 이 있어서 간목을 작벌해서 쓰긴 쓰지만 간목 자체가 왕할수록 더 좋다라고 하는 것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축월의 간목은 이런 식으로 배합하면 되겠고요. 오늘의 명시, 그 다음에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간목일간이 축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죠. 격국이라고 하는 것 한번 살펴보게 되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양에 해당되는 목, 양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간목이 태어난 원령 축토죠. 축토라고 하는 것은 토인데 음에 해당되는 음토가 됩니다. 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고요. 월지는 음이
이 때문에 양대음이 되는데 토라고 하는 것은 간목 입장에서 재성에 해당이 되죠. 양대음이기 때문에 정제격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토왕절의 축월은 토가 왕하기 때문에 다시 토가 많아지게 되면 제다신약한 사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다신약하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재성은 많은데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제다신약 내지는 이걸 갖다가 신약 제왕으로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재성이 많아서 무조건 돈을 많이 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재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냐면 일간도 같이 왕해져야 되는 거예요. 시소라고 하는 것이죠. 애기들 타고 노는 애, 한 애가 100km 나갑니다. 물론 100km 나가는 애가 있겠죠. 물론. 근데 한 애가 50km 나가면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게 되죠. 이런 애들 씨름을 붙여 놓으려고 하면 당연히 큰 애가 이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격투기 같은 경우에도 체급이 비슷해야지만 싸움을 하는 거지, 뭐 경량급하고 중량급하고 놓고 싸울 수는 없는 것이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은 그 중화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인데, 중화는 조금 따뜻하냐 차가우냐도 굉장히, 중화를 잘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왕세,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 재성이 왕하냐 약하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뜻이죠. 근데 오늘의 명시 간목이 축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단 제다신약할 수 있다 내지는 신약 제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다시 술토를 본다든가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완전한 제다신약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재성이 많아서 좋다가 아니라 재성이 많아서 자칫 잘못하면 패가 망신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당연히 일간을 도와주어야지만 일간을 도와줘야지만 일간이 힘을 얻어서 토를 재성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데, 이때 약한 일간을 도와주는 경우에는 인성이라고 하는 것과 아니면 비경겁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 여러분들은 인성으로 도와주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비경겁제로 도와주는 것이 더 좋을까요?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목이 아니죠.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목을 생겨주는 수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비경겁제라고 하는 것은 같은 목인 목을 말하는 것이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더 좋을 것 같냐라고 물어본다면 어떤 것이 더 좋을까요? 어떤 분들은 뭐 목이 좋을 것이다, 어떤 분들은 수가 좋을 것이다 라고, 물론 어느 것도 일간을 도와줄 수 있는 글자이긴 하지만 원령이 축월이기 때문에 이거는 목으로서 도와주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수가 있게 되면, 예를 들어서 개수라든가 이렇게 수가 있게 되면은 물론 수라고 하는 것이 나무를 생조해 줄 수는 있습니다만, 축월은 제가 뭐라 그러죠? 엄동설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엄동설한에 화가 없는 수는 얼게 됩니다. 물은 물이 아니고 얼음이죠.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나무를 생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더 얼어서 죽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것보단 차라리 인목 같은 거 있게 되면, 묘목도 뭐 나쁘지 않겠습니다만 인목 같은 거 보게 되면 간목이 뿌리를 얻게 되고요. 또 인 안에는 제가 누차에 걸쳐서 강조하는 것이 있죠. 이 인 안에는 뭐가 있냐면 인중병화가 암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목의 뿌리를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중병화가 있기 때문에 조우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병화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더 공력이 더 클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더 크지만 없다 하더라도 인중병화를 쓸 수 있겠고요. 이거는 대운에서 목화운이 오게 되면 인중병화가 꺼내서 쓸 수 있는 그런 미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제다신약이 아니라 이거는 신왕, 제왕한 그런 사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화는 반드시 써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사주가 굉장히 좋은 건데, 일지를 놓고 보게 되면 자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명시, 자, 축월의 엄동인데 자수가 있게 되면 더 추운 그러한 한습이 더 가중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또 연지를 보게 되면 다시 또 자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축월에 자수를 받기 때문에 자축이 있으면 준방합도 될 수가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또 지지로 육합도 될 수가 있습니다. 준방합이 된다라고 하면 자축이 합쳐서 준방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준방합 원래는 자축 합하게 되면 토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시에 태어났다라고 하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해자축 북방으로 돼가지고 수로 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오늘같이 이렇게 기토라든가 토가
토가 다시 많아진다라고 하면 이거는 축월의 자축이 합한다 하더라도 수로 하기보다 이거는 토로 보는 것이 더 좋을 겁니다. 자, 축월에 기토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원한적인 축중의 본기 기토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정제의 격이 맞고요. 일단 일간 자체가 약하고 토가 왕이기 때문에 제다 신약인데, 일지에 있는 자수, 연지에 있는 자수가 일간을 생조해 줌으로 인해서 일간이 생조를 받아 좀 토를 어떻게 돼요?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뭐가 없냐면 화가 한 점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거는 뭐예요? 축월에 자수 두 개 있으면 물이 옆에 있으면서 이게 다 얼어버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진흙이 얼은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기토, 축토가 다 진흙인데 그것이 얼어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 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목을 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목을 극해서 얼어 죽게 만드는 그러한 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경금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금은 물론 간목의 세력이 있을 때는 작벌하는 그런 용도로 쓸 수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약한 간목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작벌해봤자 쓸 용도가 크게 없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경금은 다시 수를 생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습이 더 어떻게 된다? 한습이 더 가중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일단은 뭐냐면 화가 있어줘야 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뭐 병조화가 됐든 지지로 사오화가 됐든 반드시 화가 있어야지만 물을 녹여서 간목을 생조해 줄 수 있겠죠. 뭐 더하여 화도 있고 목도 있기 때문에 더 금상첨화겠지만, 사람은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 좋은데, 한번 생시를 한번 그 모든 것을 갖출 수 있는 생시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화를 먼저 볼 수 있는 생시를 찾아보게 되면 병인시, 정묘시, 기사시, 경호시를 볼 수가 있겠고요. 암장된 화를 뭐 찾는 분들도 있는데, 술중정화라든가 미중정화는 크게 용도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 예, 말씀하시는 거 이렇게 들어보게 되면 이 엄동설 안에 술중정화 하나를 얻어서 충분히 조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냥 없다 생각하셔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근데 술토가 있는 중에 오화라든가 인목 같은 것이 있으면 술중정화가 좀 용도가 조금은 생길지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술중정화 딸랑 한 개만 있다, 이거는 조우의 공력이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이거는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요 네 가지 생시 중에서 고르는 것이 좀 필요하겠죠. 제일 먼저 병인시 보게 되면, 이 시는 뭐에 정화는 얻지 못하다 하더라도 일단 병화가 투출되어 있고요. 이 병화가 그래도 세력을 얻은 게 뭐냐면, 더 좋은 건 인목을 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인목을 보게 되면 간목도 인의 뿌리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병화도 인의 뿌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병화가 조우할 수 있는 그런 공력이 있게 됩니다. 근데 사주원국에 정화가 없기 때문에 경금을 단련하는 공력은 좀 없죠. 이런 거는 뭐냐면, 대운이라든가 세운 같은 데서 정화를 얻게 되면 그때는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가 그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원국에 있었다라고 하면 진짜 좋은 금상첨화의 사주가 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런 경우에 좀 아쉽긴 하더라도 조후만 잘 된다 하더라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고요.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만 있었을 때 일간이 그렇게 왕하지 않은데, 이렇게 이 시지에서 인목을 보면 이건 작은 나무가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봐줄 만한 한번 이렇게 갖다 놓으면 큰 제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나무는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묘시를 보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화는 조후의 공력이 있는 거고요. 병화는 조후의 공력이 있는 거고, 정화는 경금을 단련하는 공력이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정화는 조우를 거의 할 수 없습니까? 아니요, 조우를 할 수 있지만 공력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따뜻하게 한겨울에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태양이 뜨게 되면 우리나라 전체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정화를 쓴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난로를 피우는 거와 똑같아요. 국세 자체가 그 정도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조우하는 공력이 매우 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간목이 묘에 당연히 뿌리를 둘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정화가 묘의 생조를 받는다 하더라도 목생화니까, 근데 이 묘는 승목이기 때문에 정화를 생조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조우를 선택하는 것이 제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정묘시보다는 병인시로 잡고, 그 다음에 정화는 뭐 대운이라든가 세운 울로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죠?
그죠? 정묘실은 사람이 좀 고독할 것 같고요. 병인실은 그래도 약간은 좀 풍요롭고 좀 주변에 인덕 있는 사람들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 성격도 약간 정묘시가 되면 약간 극단적인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겠고요. 자, 나머지 기사시 보게 되면 사중병화를 쓰는 거예요. 물론 병화가 천간으로 투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병인시에 비하면 화의 공력이 많이 절반 이상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사화를 봤다라고 하는 자체는 나쁘지 않고요. 기토가 투출된 거는 이건 좋지 않습니다. 양쪽으로 기토 두 개가 있으면 일간 자체가 양쪽 토를 보느라고 정신이 없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병인 정묘시는 그래도 인목이라든가 이 묘목 같은 것에 일간이 뿌리를 둘 수 있었지만 이거는 뿌리를 둘 수가 없습니다. 이 간목이 지금 뿌리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수에 의지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의지가 좀 많이 약하다. 남자 같은 경우로 태어났을 때는 그래도 경인신묘가 목화운으로 행하기 때문에 좀 괜찮다 하더라도 여자로 갔을 때 사화가 있다 하더라도 다시 금수운으로 가는 것은 썩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금수운으로 가니까 사화가 있으니까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가다 있긴 합니다만 사화 가지고는 매우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호시 같은 경우 우화를 봤죠. 뭐 이렇게 건금투출하고 우화를 보면 그나마 불씨를 얻었다고 생각하겠지만 이 자수는 축토하고 자축합을하지만 얘는 축하고 합을하지 않고 좌우충이 되기 때문에 우화가 깨지게 됩니다. 이런 생신은 화가 있다고 해서 좋은 생시가 아니라 좌우충하게 되면 이런 생시는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는 것이 가장 상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임신시라든가 개유시 같은 경우는 선택해선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